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틀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호예요. 오늘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어나야지 하고 벌떡 일어났나요? 아니면 알람 소리가 들리는데 몸이 안 움직였나요? 눈은 떠졌는데 일어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그냥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웃긴 건 딱히 아픈 것도 아니에요.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 부러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하죠.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렇게 나약한 사람 아니었는데. 한번 같이 떠올려 볼게요. 석 달 전만 해도 달랐잖아요. 야근도 버텼고 주말에도 뭔가 했고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출근길에 지하철 타면서도 한숨이 나오고 회의 시작 5분 만에 머릿속이 하얘지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좋아하던 드라마, 재미없어요. 맛있던 음식, 그냥 먹는 거예요.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이 시작되죠. 나 번아웃인가 봐. 근데 나는 그럴 자격도 없잖아. 별로 열심히 산 것도 아닌데. 혹은 반대로.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내가 약한 건가? 심장이 답답하고 아무 의욕이 없고 근데 쉬어도 쉬어지지 않는 느낌. 그 느낌. 너무 잘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약한 게 아니에요. 의지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번아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문제예요. 정확히는. 뇌가 과부하 상태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응급 셧다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죠?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정확한 역할이 있어요. 도파민은 행복 자체가 아니라 하고 싶다는 동기를 만드는 연료예요. 비유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뇌에 자동차 한 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차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연료가 바로 도파민이에요. 평소엔 연료가 적당히 채워져요. 작은 성취감, 칭찬 한마디, 맛있는 밥 한 끼, 이런 것들로요. 근데 번아웃 상태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요. 장기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보상회로, 특히 측좌핵, 뉴클리어스 아쿰벤스라는 부위가 지속적으로 도파민을 소비해요. 그런데 충전은 안 되는 거예요. 2021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최대 40%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연료가 줄어든 것도 문제인데 연료를 넣는 구멍 자체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행을 가도 맛있는 거 먹어도 칭찬을 들어도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아웃의 첫 번째 얼굴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도파민 고갈은 의지로 막을 수 없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아? 이거 안 돼요.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이에요. 마음가짐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감기 걸린 사람한테 의지로 바이러스 없애봐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편도체 들어보셨죠? 뇌의 공포 위협 감지 센서예요. 비유하자면 화재 경보기예요. 불이 나면 울려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번아웃 상태에서는 이 경보기가 불이 없어도 계속 울리는 상태가 돼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위협이 사라지면 편도체가 진정되어야 해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괜찮아, 쉬어도 돼 신호를 보내야 하거든요. 근데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뇌는요. 이 스위치 자체가 고장나요. 2019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번아웃 환자들의 뇌를 fMRI로 촬영했더니 편도체의 회백질 밀도가 정상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했었고 편도체와 전두엽 사이의 연결이 약화되어 있었어요. 전두엽이 뭐냐면요. 이성적 판단 담당 부위예요. 쉽게 말하면 이성이 감정을 조절하는 라인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상태에서는요. 별거 아닌 일에도 갑자기 눈물이 나고
작은 실수에 엄청나게 자책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유 없이 불안한 거예요. 경보기가 계속 울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낯선 단어가 나올 텐데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가요. HPA 축이란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을 연결하는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에요. 이게 활성화되면 코르티솔이 분비돼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긴장시키고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위기 상황에서 집중력을 높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지속되면요. 코르티솔이 뇌의 해마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2023년 세계보건기구 WHO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 취리히 대학교 팀의 발표에 따르면 만성 번아웃 경험자들의 경우 해마 부피가 평균 8에서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해마가 손상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 왜 이렇게 멍청해진 것 같지? 하는 느낌.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소름 돋는 게 있어요. 번아웃은 게으른 사람에게 잘 오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2022년 갤럽이 전 세계 직장인 약 6만 8천 명을 조사한 결과 번아웃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며 남들 기대에 부응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전 세계 직장인의 44%가 번아웃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고성과자 집단에서 그 비율이 더 높았어요. 즉, 번아웃은 열심히 산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아웃이라면 그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면 되지 않아? 라고 말하기 쉬운데 번아웃은 그냥 쉰다고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휴가 갔다 왔는데 더 피곤했던 경험 있죠? 그게 번아웃이 진행 중인 증거예요. 뇌의 연료를 다시 채우고 경보기를 끄고 HPA 축을 재설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지금부터 5가지 알려드릴게요. 번아웃 상태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 있으면요. 뇌는 계속 걱정하고 반추해요. 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내일 어쩌지? 나 왜 이러지?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뇌는 계속 가동 중인 거예요. 효과적인 방법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살짝 자극하는 활동이에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뇌가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회로예요. 이걸 자극하는 대표적인 활동이 있어요. 산책, 낙서, 멍하니 창밖 보기. 아주 쉬운 퍼즐. 특히 자연 속 산책은 효과가 커요. 2019년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서 하루 20에서 30분 자연 속 산책이 코르티솔 수치를 21%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헬스장에서 힘들게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원 걸어도 돼요. 번아웃 상태에서는 10시간 자도 피로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면 중에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 취침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끊으세요.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그리고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고정하세요. 주말에도요. 일관된 수면 리듬은 손상된 HPA 축을 재설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도파민 탱크가 바닥난 상태에서 갑자기 큰 목표를 잡으면 안 돼요. 이번 달엔 다시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더 망가져요. 대신 아주 작은 성취를 쌓으세요. 침대 정리,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기. 이게 너무 사소해 보이죠? 근데 내 입장에선 달라요. 작은 완료 경험이 쌓일수록 도파민 수용체가 조금씩 회복돼요. 2020년 UC 버클리 심리학과 연구에서 소규모 완료 경험 반복이 번아웃 회복 속도를 대조군 대비 35%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어요. 크게 하려 하지 마세요. 작게, 자주 완료하세요. 번아웃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SNS, 유튜브, 넷플릭스로 도피하는 거예요.
이게 쉬는 것 같지만 사실 뇌는 자극 과부하예요. 편도체가 계속 컨텐츠에 반응하면서 경보기가 꺼질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딱 1시간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음악도 없고, 폰도 없고, 그냥 있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해요. 불안해요. 당연해요. 근데 이 불편함을 버티는 연습이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훈련이에요. 명상이 어려우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멍 때리기예요. 번아웃 상태에서 많이들 혼자 버텨요. 이걸 말해봤자 이해를 못하겠지. 괜찮다고 해야 하는데 짐이 되기 싫어서. 근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아세요? 사회적 유대감이 생길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 옥시토신이 HPA 축의 과활성을 억제해요. 즉, 스트레스 반응을 직접적으로 낮춰준다는 거예요. 2018년 추리대학교 연구에서 신뢰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제 지인 중에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30대 중반 분이 있어요. 익명으로 소개할게요. 이분은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야근도 마다 않고 팀원들 챙기면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회의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났대요. 딱히 슬픈 일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흘렀대요. 그게 너무 창피해서 화장실 가서 한참을 있다가 나왔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처음 한 생각이 내가 왜 이러지? 나약해서 그런 건가? 였대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번아웃이고 뇌가 셧다운 들어간 거야.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아서야. 그 말 듣고 엄청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분이 바꾼 게 딱 2가지였어요. 퇴근 후 30분 산책,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작은 거 하나 완료하기. 처음엔 침대 정리였고, 그 다음에 물 마시기였고, 그 다음엔 독서 5페이지였어요. 3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나 다시 회의가 재밌어졌어. 그게 전부예요.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뇌가 조금씩 회복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해준 말이에요. 번아웃 오기 전에 내가 번아웃인지 몰랐어. 그냥 내가 못하는 줄 알았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번아웃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쌓여요. 그리고 어느 순간 발악이 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신호가 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너의 3가지 시스템이 과부하로 망가지는 거예요. 첫째, 도파민 탱크가 고갈됩니다. 연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욕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둘째, 편도체 경보기가 꺼지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과반응하는 이유예요. 셋째, HPA 축이 과로해서 코르티솔이 뇌를 공격합니다. 기억력, 집중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번아웃은 게으른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옵니다. 회복 방법 5가지 기억하세요. 1. 누워서 쉬지 말고 전원하세요. 산책, 낙서, 멍 때리기. 2. 수면의 양보다 질을 잡으세요. 취침 시간 고정, 폰 차단. 3. 마이크로 성취를 쌓으세요. 침대 정리부터 시작해도 돼요. 4. 하루 1시간 의미 있는 단절을 만드세요.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됩니다. 나 요즘 힘들어. 이 한마디가 코르티솔을 낮춰요. 마지막으로 이 말 드리고 싶어요. 번아웃이 왔다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뇌가 쉴 시간을 줘도 돼요. 그게 포기가 아니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이 공고 남겨주세요. 나고 번아웃인 것 같다. 혹은 이미 회복 중이다. 그 댓글 하나가 이 영상을 보고 혼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진짜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지쳐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링크만 보내줘도 돼요. 설명 없이 그냥 링크만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나는 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가를 다룰 거예요. 번아웃 회복 중에 제일 많이 겪는 감정이거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진짜로요.